2021년 4월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선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체 유기 미수 혐의로 피고인 석씨에 대한 재판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공판에 참여해 석씨 측의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체 유기 미수 혐의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에 대해 일부 부인합니다. 그 이유는 출산을 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측은 혐의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과거 석씨가 썼던 편지 글입니다. 그 과학이 뭐길래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누가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태어난 애이길래 엄마도 거부하고 아빠도 거부하면서 할머니를 붙잡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 아이에게 뭘 잘못한 건지 그 아이에게 가서 물어보고 싶다. 줄곧 자신은 억울한 사람임을 강조하는 석씨. 그런데 석씨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이유도 존재합니다. 자신은 늘 진실되게 얘기했다, 사실만을 이야기했다라고 말하지만 증거가 나타났을 때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김원 사건 파일, 구미 3세 석씨의 첫 재판, 그 미스테리한 쟁점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1년 2월 10일 오후 3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미 3호 사곡동의 한 빌라에서 반미라 상태의 아이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당시 사망한 아이의 보호자, 엄마인 김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를 하고 난 이후 그 숨진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김씨가 아닌 외할머니 석씨가 친모로 밝혀져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 그리고 사체 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시켰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는 이유는 모든 혐의를 발뺌하고 있는 것보다도 홀로 싸늘하게 사망한 아이와 그리고 사라진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과거 방송을 한 이후 경찰의 수사, 검찰의 수사, 그리고 검찰이 기소, 과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새로운 증거는 있을지, 아이를 찾아냈을지 많은 의혹점들을 갖고 1차 공판을 바로 오늘 촬영일인 이 날짜에 시작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10분의 짧은 공판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바꿔치기 시점에 대한 내용. 둘째, 그에 따른 증거. 셋째, 그에 따른 향후 재판의 진행 예측 사항들이었죠. 함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3월 31일에서 4월 1일 대 4월 23일에서 4월 24일, 그 한 달의 시간 차이입니다. 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경찰은 최초 2018년 아이를 낳아 바꿔치기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석씨가 2018년 2월경, 그 이후에 석씨의 가족들이 가족사진을 제출합니다. 아니, 아이를 낳았다고? 분명 경찰이 1월에 낳았다 라고 말을 바꾼 시점이었거든요. 2월 달에 몸이 불어있지 않자 1월 달에 낳았다면 시간을 변경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2018년 1월에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실제 석씨 말고 김씨가 출산했던 그날, 그 아이가 3월 30일 기준이면 100일이 넘은 아이와 완전 신생아를 그 누구도 구별하지 못하게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의문이죠. 결국 이 의문이 증폭되자 최종 경찰의 판단은 2018년 3월 31일에서 4월 1일 사이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의 2021년 4월 10일 방영분 이후 많은 사람들은 한 달 뒤에 아이가 바뀌었을 가능성에 대해 더 큰 신뢰를 갖게 됩니다. 바로 바꿔치기 된 날짜가 2018년 4월 23일에서 24일 사이다. 이렇게 바꿔치기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시점이 양측 의견이 완전 팽배하게 다릅니다. 약 한 달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2021년 3월 17일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기에 4월 10일 방영분 이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 거다.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얘기한 대로 4월 달에 4월 23일, 24일에 아이를 바꿨을 걸로 바꿨다. 이런 예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금일 21년 4월 22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피고인 무직인 석 씨는 1항 2018년 3월 31일에서 4월 1일 사이 구미안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출산한 여아를 친딸 김씨가 출산한 영아와 바꿔치기를 하여 보호관계를 이탈하게 했다. 이후 김씨가 낳은 여아를 불쌍의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항 2021년 2월 9일 김씨의 집에서 발견한 여아 사체를 매장한 의도로 유아용 신발과 옷 등을 구입하고 사체를 담기 위해 이불과 종이박스를 준비했지만 두려움 등의 이유로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뉘어두고 되돌아 나왔다. 라고 공소 제기를 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검찰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공소장 변경을 할 소지가 있는가? 하지만 검찰은 변경 예정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로써 한 가지는 확실해집니다. 그 한 달의 시간차, 구미 3세에서 하늘에 별이 된 아이와 사라진 아이는 2018년 3월 31일에서 4월 1일 사이에 바꿔치기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검경이 그렇게 믿고 있는 증거와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 증거들,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다른 것일까라는 부분이지요.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분을 직접 시청하신 분이라면 아니, 검경이 이걸 왜 채택을 안 했지? 야, 이거 거의 빼박 증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방송을 보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아유, 수사한 사람들도 정확하지. 어떻게 검경보다 그 알이 정확하겠어. 그 사람들 말이 맞으니까 그렇게 한 거겠지. 이렇게 의견이 나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해서 각각의 의견, 무엇이 얘기가 나왔는지를 함께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각각 검경의 증거,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의 증거는 같은 점도 다른 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일단 양측 모두가 같게 판단하는 부분, 우리 모두가 의심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망한 아이는 석 씨의 딸이 맞다는 겁니다. 그 어떤 증거보다도 DNA 증거는 명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찰의 수사, 검찰 송치 후 DNA 검사를 검찰도 따로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동일하게 석 씨가 친모로 확인된 사실이죠. 이는 어디에서도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 검경과 다르게 방송사는 아이를 바꿔치기 한 시점을 다르게 봤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2018년 3월 31일에서 4월 1일 사이 바꿔치기를 하면 오류가 생긴다라는 문제점입니다. 일단 당시 석 씨는 구미의 한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만약 그때 당시에 비슷하게 아이를 낳았다라고 한다면 3월 중순, 3월 초 이때쯤에 아이를 낳아서 일을 나가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석 씨가 쉬었던 날짜, 휴직의 날짜는 2018년 1월 29일에서 2월 26일 사이, 즉 사이가 한 달 정도의 공백이 생깁니다. 만약에 휴직 날짜에 아이를 낳아서 쉰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2018년 3월 30일 김 씨가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아이보다 석 씨가 33일에서 60일 정도 먼저 낳은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치기 했다는 건 육안으로 불가능합니다. 육안상 봐도 분명히 아이는 달라질 거거든요.
물론 육안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증거가 될 겁니다. 방송사가 제시한 사진 증거 자료에 따르면 사망한 아이는 산부인과에서 4월 9일 배꼽이 떨어졌습니다. 출산 후 통상 2주 내외의 기록이라고 판단한다면 바꿔치기 되었다라고 주장할 시 석 씨가 아이를 낳은 시점이 3월 중순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바꿔치기한 아이가 4월 9일날 배꼽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 쉬었다라고 얘기하는 날짜와 아이를 낳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날짜는 다른 문제가 낍니다. 분명 검찰의 최종 판단은 2018년 3월 31일에서 4월 1일 사이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제 조건은 석 씨도 딸 김 씨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므로 휴직 날짜의 공백 기간 동안에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회사를 다니며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두 번째, 검경이 판단한 혈액형 오류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산부인과에서 확인한 아이의 혈액형, 바꿔치기 됐다라고 보는 아이는 A형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했던 아이의 친부로서 보이는 사람은 AB형, 엄마 김 씨는 B형. 그런데 김 씨의 혈액형이 BB형. AB형과 BB형이 만나면 A형이 나올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4월 1일에 혈액형 검사를 했으므로 분명 그 전에 바꿔치기가 된 것이다. 즉 31일에서 1일 사이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분들은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태어나서 6개월 정도까지는 혈액형이 완벽하게 발달하지 않는다. A, B형인데도 불구하고 A형처럼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라는 가능성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끼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낍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아이의 발에 있는 그 식별띠가 빠져있기 때문에 바꿔치기 된 거다. 4월 1일날. 그게 검경의 주장입니다. 3월 30일날 아이가 출생을 했고 출생한 당일날은 석 씨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1일 혈액형 검사를 했던 4월 1일 그 사이에 이런 일을 저질렀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당시에 석 씨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8년 3월 31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 2018년 4월 1일도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기록을 했죠. 문제는 아이가 출생하자마자 아이를 계속 돌봤던 사람은 아이의 친부였습니다. 유일하게 시간을 비웠던 건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사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석 씨는 직장에 있는 상황이었죠. 정말 바꿔치기가 가능한가? 바로 그 날짜의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새로운 증거를 분석했고 방송사팀은 왼쪽 귀의 모양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3월 30일) 이후 오른쪽 귀의 모양은 같지만 왼쪽 귀의 모양이 4월 1일부터 점점 변형이 있는데 28일에는 완전히 변형되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직접 나서셔서 이 이야기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4월 28일 이후에 촬영된 왼쪽 귀는 이렇다 할 구조적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 그 이전엔 분명히 있었는데 방법을 특정할 수 없지만 아이는 4월 23일에서 24일 넘어가는 그때 바꿔치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전제는 석 씨가 이날 근무가 없어야 된다는 부분이었는데 4월 24일 야간 근무여서 낮에 집에 왔던 기록까지 확인이 됩니다. 즉 석 씨에게는 시간이 있었지요. 방송사는 이런 결론으로 4월 24일 즉 산부인과가 아니었던 겁니다. 4월 24일 아이가 바뀌었을 것으로 판단했던 내용이죠. 이 내용이 우리에게 공개가 되고 많은 네티즌들은 아 맞네 저 때가 맞는 것 같아. 아니 근데 귀 모양이 저렇게 바뀌는 애들도 있어. 뭐 펴지는 케이스도 있거든. 이렇게 되면 서로 양립하며 싸우는 문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분명 전문가분들의 판단입니다. 모양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모양까지 전부 봤을 때 분명 좀 다른 아이처럼 보인다라는 결론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면 증인 채택을 해서 재판에서 얘기했을 때 되게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다르게 확인합니다.
검찰은 5일 석 씨를 기소하면서요, 재판을 하겠다는 얘기죠. 임신, 출산을 증명할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발표합니다. 있구나. 또 하나.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정황도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임신 기간으로 추정되는 기간 동안의 체중 변화, 출산 시기의 추정 시점, 그 회사의 근태 내역도 추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도대체 뭘까요? 산부인과에서 어떻게 바꿨다는 걸까요? 검찰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산모와 아기가 같이 머무는 모자 동실, 거기서 바꿨을 것이다. 이게 많은 산부인과마다 시스템이 약간 다른데 이 산부인과만 갖고 있는 좀 특이한 시스템이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해서 모자 동실 시스템상 신생아실 밖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왔고, 그리고 출산한 여와 방법의 불상의 방법으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 그리고 오른쪽 발목 식별띠를 분리해 다시 부착해 놓은 게 아니라 겉싸개 안으로 집어넣는 방식으로 아이를 그냥 둔 것이다 라는 게 검찰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저희는 양쪽의 증거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날짜가 다르다 보니 방법조차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 시기도 아예 다르게 나옵니다. 어쨌든 검찰이 채택한 건 3월 31일에서 4월 1일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제 우리에게는 4월 23일, 24일 이런 내용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재판 향후는 3월 31일, 4월 1일에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오늘인 4월 22일 재판부는 검찰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두 가지의 항목 중 첫 번째 1항, 불상의 방법으로 아이를 바꿨다라고 검찰은 기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위쪽 항목, 공소장 위쪽 항목을 살펴보면 산부인과의 운영 형태를 작성해 놓았다. 신생아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임을 이야기하면서 왜 불상의 방법이라고 적어놨느냐. 신생아실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건 추정이다. 명확히 입증이 된 게 아닌데 그 방법을 불상이라고, 모자동실에서 보는 거다라고 작성을 해놓고 불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왜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라는 말을 기재한 것인가? 이 말에 검찰은 이런 답을 합니다. 불상의 방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런데 모자동실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하나 포함되는 것뿐이다 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존재합니다. 여기서의 문제는요, 다 추정이라는 겁니다. 불상의 방법으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라는 점이 불확실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이죠. 더구나 문제는 검찰이 만약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그 증거를 명확하게 찾지 못했을 때 문제다라고 전문가분들은 지적합니다. 자, 여러분.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이 태어난 아이가 지금 사라진 아이인지 이번에 사망한 아이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때 태어난 아이면 김 씨의 딸입니다. 만약 사망한 아이라면 석 씨의 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망한 아이가, 누가 봐도 DNA 증거 나왔잖아. 석 씨 딸이라며. 석 씨 딸이라는 건 바꿔치기 했다라는 증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 이게 완벽한 스모킹 건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 이 사건을 좀 잘 기억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석 씨가 딸을 낳았다는 게 죄인가요? 석 씨는 지금 출산을 부정하고 있지만 석 씨가 딸을 출산했다는 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들어와 있는 공소사실 하나는 인정했죠. 은닉 미수 혐의. 그걸 제외하고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애를 낳았다고 처벌받는 죄가 아닙니다. 석 씨의 입장에서는 어떤 뜻일까요? 바꿔치기에 따르는 주체가 석 씨인가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소장 내용대로 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죄를 묻기에 바꿔치기한 주체가 석 씨인지 아니면 공범이 있는지 아니면 제3자가 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억울할 땐, 뭔가 애매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DNA가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애매모호한 이유는 석 씨가 아이를 낳았다는 건 죄가 아닌데 아이를 낳아서 바꿔치기를 한 그 혐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 죄가 지금 위에 나온 공소사실 내용대로 보면 3월 31일에서 4월 1일 사이에 석 씨가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가지도 않았는데, 간 것도 시간이 애매한 상황인데 그녀가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공범이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석 씨는 그걸 시킨 걸까요? 조력자인 걸까요? 그럼 그걸 직접 한 사람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됩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애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점에 대해 전문가분들은 섣부른 기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입니다. 물론 향후 재판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스모킹건, 엄청난 증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석 씨가 아이를 낳았다는 증거가 나오면 끝나죠? 그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밝혀질 경우 석 씨는 진술을 번복할 겁니다. 아이를 낳은 건 맞지만 내가 언제 아이를 바꿨는지 설명해라. 왜냐면 분명 죄는 약취 유인이기 때문이죠. 이 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선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겠다라는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이 재판에서 말이죠. 혹은 석 씨의 조력자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석 씨는 운전을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를 키워준 사람, 아이를 돌봐준 사람, 이런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망한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를 찾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혐의를 입증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세 가지의 증거가 앞으로 공판에서, 이 재판에서 나올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의견들이었죠.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뒷이야기 가겠습니다. 유튜브 업로드용입니다. 일단 재판을 다녀왔고요. 현장을 다녀와서 좀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궁금해하실 내용이긴 한데, 이건 좀 사족이에요. 사실 개인적인 의견이 첨부가 되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석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이 사건의 DNA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뭐 DNA가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더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뭐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는 석 씨를 믿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석 씨가, 이게 제 주관적인 생각이겠지만, 여태까지 공판을 가면서 이런 끔찍한 사건에 피고인 신분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눈을 이렇게 똑바로 뜨면서 검사를 쳐다보는 걸 처음 봤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눈빛이 어떤 거냐면 공소사실을 제시하는데 그걸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뭔가 이러고 있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계속 듣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검찰, 이제 재판부가 검사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정확하게 좀 겹치는 거 아니냐, 내용이 왜 불상의 방법이랑 이런 거랑 왜 겹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할 때는 정말 표정이, 그래, 나 너무 억울해,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런 느낌이 매우 강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이것도 기사는 나왔는데, 끝나고 나서 재판이 끝나고 이제 퇴정할 때 석 씨가 나가면서 그 앞에 가족분들이 계셨거든요. 가족을 보면서 이렇게 끄덕이면서 이렇게 가요. 근데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제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뭐 나 잘 지내 라는 의미일 수도 있죠. 나 잘 지내고 있어 라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냥 재판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잘 됐어 재판, 뭐 내가 불리하진 않은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뇌피셜이에요. 이건 진짜 그냥 제가 느끼는, 왜냐면 야 진짜 무죄일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에요. 야 진짜 무죄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석 씨가 아이를 낳았다는 게 죄는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바꿨잖아요. 근데 그 바꿔치기를 한 게 누군지 몰라요. 근데 석 씨는 알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석 씨는 알아야죠. 왜냐면
석 씨가 지금 DNA 증거상 자기가 낳은 아이고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걸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석 씨는 그동안 진실만을 얘기했어. 아니에요. 석 씨는 처음에 사체 은닉 있죠. 그 사망한 아이. 그 2021년 2월에 사망한 아이를 발견했을 때도 진술이 번복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같이 가가지고 우연히 봐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수사해보고 포렌식 복원해보니까 자기가 이미 미리 알고 있었고 그 전날 먼저 들어갔었고 그거 확인하고 나서 막 물건 사고 딸한테 자기가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해놓은 것까지 다 들켰잖아요. 그러고 혐의 인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체 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 그러니까 증거가 딱 나오면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안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난 이 사람이 100% 진실만, 난 그렇게 안 믿어요. 그리고 DNA는 100%니까 DNA를 사실 부정할 수 없는 문제인 거니까. 근데 문제는 DNA를 그렇게 해버리면 그 뒤에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바꿔치기를 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꿔치기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석 씨가 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방송사의 내용대로 살펴보면, 그러니까 방송사에는 방송이 됐잖아요. 이제 SBS에서 3월 30일 날 석 씨는 오지 않았다. 4월 1일 날 혈액형 검사를 했다. 그럼 그 전에 바뀌면 3월 31일과 4월 1일인데 오전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남편이 했다. 근데 그 시간에는 석 씨는 일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은 사실 좀 달라지잖아요. 이런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인정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방송사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러면은 반대쪽에서 이게 피고인 측에서 이걸로 증거 자료를 쓸 수 있는 거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못 들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못 들은 거. 이건 앞으로 나와야 될 얘기인데 모든 공소장엔 적혀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범행 동기요. 그 범행 동기가 오늘 읽혀지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그것도 이제, 왜냐면 뭐든지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이든 어떤 범행을 했다고 하면 범행 동기도 공소장에 들어가는데 그걸 낭독하진 않았어요. 그걸 읽어주시지 않아서 범행 동기는 사실 못 들었는데 3월 31일에서 4월 1일날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그 프레임대로 얘기를 하면 범행 동기는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고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고 아이를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확실한 건 아이를 더 빨리 낳았어야 돼요. 석 씨가. 그리고 더 빨리 낳았는데도 그 편차는 크면 안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복잡하고 참 이상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재판은 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 게 아니라서 일반인 분들은 8분 들어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뭐 그 가족들이나 아니면 기자분들만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제 지금 방송을 보시면 이제 앞쪽에서 얘기한 거는 뭐 그냥 있었던 사실적인 내용으로 먼저 전달해 드렸고요. 지금 방금 뒷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건 제 개인적인 감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라, 이건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사체유기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 항목이잖아요. 사체유기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저도 변호사님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아마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뭐냐면, 일단 하지 않았고 시도했다가 멈췄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석 씨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나쁜 사람, 어떻게 저런 짓을 해라는, 그걸 좀 그 1항의 범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제외하고 보면은 엄마가 자신의 딸이 손녀딸을 그렇게 아사를 시켰다. 그 연락이 와서 어떡하지? 내가 할게. 그러니까 부모니까, 엄마니까, 엄마가 그렇게 시도하려고 했다가 시도를 못하고 신고를 했다라는 내용이 되면은, 여러분도 이게 프레임이 다르잖아요. 프레임을 다르게 좀 씌워보면 이 사건의 그 사체유기 미수 혐의만 놓고 봤을 때는 징역형이 나오기가 참 힘들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변호사분들은. 근데 그 만약에 이제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한 부분, 거기가 지금 제일 크니까,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 10년 이하예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 뭐 사람들이 되게 화를 내는 이유, 말이 돼? 막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분명 바꿔치기가 됐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걸 석씨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증명을 해야 되겠지만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 아이 어디 갔냐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 바꿔치기 된 아이에 대해 만약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면 그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 현재 뭐 아시겠지만 김씨, 딸 김씨 같은 경우는 살인 혐의로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 진행 중이고, 지금 석씨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까지만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검찰의 내용대로 이제 기소한 내용대로 가면 범행 동기는 알 수 없지만 석씨와 김씨는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고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단 얘기예요. 근데 석씨는 출산을 병원에서 한 게 아니고 병원을 다닌 적이 없고, 석씨는 뭐 어디선, 그러니까 뭐 산파도우미 뭐 이런 데서 출산을 했고, 김씨는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했는데 3월 31일에서 4월 1일 사이에 어떤 불상의 방법으로 이걸 바꿔치기 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검찰이 채택한 증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공판을 다녀온 이유는요, 사실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첫째는 범행 날짜를 검찰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고 싶다 해서 방송을 했는데, 근데 검찰이 판단을 한 건 3월 31일에서 4월 1일 사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분의 내용과는 다른 거였죠.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 두 번째 궁금했던 건 범행 동기를 무엇이라고 썼을까라는 궁금증이었는데, 범행 동기는 오늘 읽지는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향후 재판의 내용들마다 저희가 방송을 할 건 아니고요. 내용들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한번 나중에 또 방송을 할 수 있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네, 이 내용은 이렇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